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네, 저도 요즘 선원에 안 지내고 저 부산역 근처에 있는 도반스님 절에서 지내면서 오늘 출퇴근을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이제 공사하는 감독하면서 또 하다가 이제 오후나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직장 다니는 분들 애환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저번 주에는 정말 그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를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좀 조명도 좀 달리고 그죠? 좀 밝아졌죠? 조명하시는 분이 이제 애를 쓰셔가지고 이제 그 조명 설치를 해서 지금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라는 게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되게 이제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 못 모르고 전기 같은 걸 연결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잘 연결해 선을 잘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 모르고 이제 연결했다가는 이게 뭐 감전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토굴에 살다가 전기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우고 혼자 살다 보니까 전기가 안 돌아서 이걸 연결하는데 선을 반대로 연결한 거예요. 반대로 연결해서 그래서 거의 감전이 돼가지고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전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의 원리를 잘 알고 기술을 잘 알고 나서 적절하게 전기선도 연결하고 스위치도 연결하면은 이렇게 이 어둠을 밝히는 이런 빛을 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전기의 원리를 모르고 또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적절하게 이런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지 단자를 달아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면은 자칫하면은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명상을 배우는 이유도 이 전기를 잘 알고서 이렇게 이제 그걸 잘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떤 원리를 잘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적절하게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적절하게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그 마음의 어둠에 불빛을 밝혀서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저희가 명상을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아주 정확하게 배워서 그리고 배운 대로 정확하게 적용시키다 보면 저희 마음도 이런 밝은 불빛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걷기 명상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밝히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마침 공사가 한창인데 지금 위층에서도 여기서도 공사를 할 건데 마침 걷기 명상이라 좀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저희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요 옆에 숲길이 참 좋습니다. 숲길에서 걷기 명상을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낮이라서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걷기 명상은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입니다. 명상의 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자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처음 배웠던 게 자해 명상에 대해서 배웠고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걷기 명상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호흡 명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물론 모든 명상이라는 게 행주자와 걸을 때나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다 하는 것이지만 특히나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행을 빼고 걷는 거 빼고 움직이는 것이죠. 주자와 가만히 이제 멈춰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서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호흡 명상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하기에는 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아주 섬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하지만은 너무 억지가 많이 들어가고 의지를 가지고 막 찾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진 않습니다. 이제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명상의 주제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 명상의 주제로 삼을 때 일반적으로 적절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장 두드러진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느낌은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입니다. 어떤 촉각이죠. 호흡이 가장 두드러지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가장 두드러지는 감각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그죠? 걸을 때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가장 두드러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명상 주제로 삼아서 명상을 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걷기 명상이 왜 필요하냐? 저희가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걸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명상을 하다 보면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지루한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거나 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명상의 주제를 바꾸게 되면은,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 있잖아요. 그죠? 영어 1시간 하고, 수학 1시간 하고, 국어 1시간 하고, 과학 1시간 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이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수학을 하루에 6시간 한다. 그 다음날 영어를 7시간 한다. 이렇진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질려버리고, 너무 이제 지루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이제 1시간마다 또는 1시간 반마다 2시간마다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게 그런 지루함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바꾸면 좀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가 또 걷기 명상하다, 자유 명상하다, 이렇게 적절한 때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명상법을 이제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지루함이랄까 또는 타성에서 벗어나서 명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선하고 있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걷기 명상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새벽 같은 때는 부처님께서도 일어나서 걷기 명상을 주로 하셨고, 또 저녁에도, 밤에, 이럴 때도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원정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20년 계셨나요? 가장 오래 계셨던 그런 곳에서도 저 나무 밑에서는 어느 스님이 탁 좌선하고서 명상을 하고 있고, 어디서는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각 수행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좌선을 하면서 뭐 자해 명상, 호흡 명상 하기도 하고, 다른 명상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는 걷기 명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일단은, 걷기 명상 자체가, 걷는 것 자체가 조금 귀찮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게 조금 쉽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걷기 명상 하려면은 일어나서 걸어야 되잖아요. 조금 귀찮으면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약간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기다 보면은 그런 나름대로 능력이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한 단계 성장을 하잖아요. 성숙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걷기 명상도 좀 귀찮음을 감수하고 명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하면 정진력이 좀 강해집니다. 정진하는 힘이랄까. 이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걷기 명상을 하잖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좌선도 꾸준히 합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게. 걷기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명상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좌선을 하면서는 하는 사람인데 걷기 명상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걷기 명상 하면 거의 좌선을 다 합니다, 이게. 그만큼 부지런해야지 또 약간 그런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걷기 명상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게을러졌다, 명상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걷기 명상 하시면 좌선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귀찮으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그런 정진하는 힘이 좀 강해집니다. 또 이 걷기 명상을 통해서 생긴 삼매는 되게 지속력이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다 보면 장애가 별로 없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그죠? 조용한 곳에 별 자극도 없는 곳에서 보호된 그런 환경이죠. 그런 데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 되고, 좀 자극도 더 있잖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또 애를 좀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기에서 좀 약간 어려운 환경에서 익힌 삼매이기 때문에 그 삼매가 지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점이 있고요. 또, 뭐, 명상을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걷기 명상을 하는 분들은 이 걷기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건강이랄까 또 소화력이랄까 이런 것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걷기 명상에는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명상의 방법, 좌선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어떤 게 뛰어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상황이 적절하면 됩니다. 내가 좌선이 필요할 때는 좌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걷기 명상이 필요할 때는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뭐 가구를 만들 때 때로는 뭐 톱을 가지고 잘라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대패를 가지고 밀어야 될 상황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마무리로 오일을 발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들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멋진 가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명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명상법도 이런 적절한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적절한 어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중에 한 가지가 걷기 명상인 것이죠. 걷기 명상은 아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린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냥 잘 좀 알기 힘들 것 같고. 네. 이거 조심하시고. 일단
자, 드시고요. 하나, 둘, 셋, 업. 예. 들어가시죠.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예. 뒤쪽으로 옮기시죠. 뒤쪽으로. 예, 괜찮습니다. 요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멀리는 안 갈 겁니다. 저희 걷기 명상을 하실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주 뭐랄까 스탠다드한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은 뭐냐면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일단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걸으려면은. 자살할 때는 뭐 여기 탁 앉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공간이 필요한데 걷기 명상하면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발걸음을 한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 거리가 있으면은 좋고, 요 안에 오십시오. 예. 오세요. 예. 네, 거기 앉으십시오. 예.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거리가 한 20g에 30g이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 바닥은 좀 평평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럼 이게 걷는데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혹시 걸려 넘어질까봐. 또는 너무 오르막이다 이러면 올라가는데 너무 신경 써요. 오르막이라서. 그러니까 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 이런 그런 어떤 공간이 좋고요. 그런 어떤 장소가 좋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장소가 없다. 특히나 이제 20g, 30g 정도 되는 장소가 없다. 내가 뭐 집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제 뭐 거실이 좀 넓으니까 집 안에서는 거실에서 최대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과 끝점이 좀 확실해야 되거든요. 헷갈리거든요. 이게 좀 거리가 있는데, 여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게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걷기 명상 할 때 뭐 조금 좀 거리가 긴 공간에서는 시작하는 곳에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뭐 끝나는데 돌을 하나 갖다 이렇게 보면서 딱 알 수 있게 이제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명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쨌든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손은 차수를 합니다. 이걸 차수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쭉 늘어뜨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걷는 거죠, 이게.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걸까? 왼발이 땅에 두고. 이렇게 하면은, 평소는 뭐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걸으면은, 팔이 움직이는데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팔이 이렇게 이제 덜렁덜렁 안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팔의 느낌에 신경이 안 쓰입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차수를 하시면은, 오로지 이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저희가 주의력을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덜렁거리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그죠? 덜렁거리지 않는. 그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습관이 있잖아요. 뒤로 이렇게 뒷짐지고 뭐합니까? 뒷짐지고, 이런저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공상을 하잖아요. 공상이나 계획을 하면서 뒷짐을 지는 거죠.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저녁에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 먹을까? 저녁에 술을 한잔 할까? 누굴 만날까? 저녁에 게임을 할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는 공상이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뒷짐을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에 비해서 이게 잡생각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차수를 할 기회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명상의 모드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선을 하다 보면 자선 탓을 딱 잡으면 명상이 되는 것처럼 걷기 명상할 때도 이렇게 차수를 하면 탁 이제 명상이 되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점이라면은. 그 다음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걷는 속도가 있죠, 그죠? 걷는 속도가 뭐,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아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통 뭐 걷기 명상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걷는, 그렇게 가르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속도는 자연스러운 속도가 좋습니다. 걷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속도. 물론 전반적으로 걷기 명상은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느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 너무 빨리 걷잖아요? 너무 빨리 확 걷는다 이러면은, 빨리 걸으려고 하는데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너무 천천히 걷는다. 이래서 한 10m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 이게 너무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속도, 걷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건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도 그 상황마다 또 다를 거고. 그런 자연스러운 속도로 이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릴 때도 이게 저희가 호흡 명상하는 거 비슷합니다. 호흡 명상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편안하게 이런 방 안에 앉아서 창밖의 풍경을 지켜보듯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 했잖아요. 걷기 명상도 똑같습니다. 릴렉스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호흡 명상처럼 잡으려고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지켜본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 바다에서 큰 배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이지 않아도. 그때 잘 보인단 말이죠. 그 시선만 저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 정도로 편안하고 릴렉스된 마음으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목표를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편안하게 하면서, 그냥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정도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왼발, 오른발만 놓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좀, 기준치를 좀 낮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자. 이러면 힘이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 명상할 때도 잠시도 놓치지 않아야지.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호흡 명상할 때도 그냥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 알아차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할 때도 처음에는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이런 느낌 정도만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 슬쩍 이제 제쳐내고 다시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돌리는 거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 끝까지 왔다면 그냥 돌면서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을 슬쩍 이제 버리고 다시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잡념에서 벗어나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점점 몰입이 됩니다. 우리 호흡 명상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몰입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이 서서히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잠시도 놓치지 않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호흡 명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린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뭐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린 걷기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즐거워서 거기서 희열이랄까 행복 같은 게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걷기 명상하는 게 되게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기 때문에 자꾸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걷기 명상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걷는 것 자체가 별로 힘이 안 듭니다. 처음에는 걷는 게 왔다 갔다 하는 힘든 것 같은데 완전히 이제 걷기 명상에 몰입이 돼서 걷기 명상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기쁨과 행복 이런 게 좀 생기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도 아주 가볍고 편안해지고 기뻐지지만 몸도 그렇게 됩니다. 몸도 아주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무슨 구름을 밟고 지나가는 듯이 힘 안 들이고 이렇게 걷기 명상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우리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희열에 차고 그러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서 그냥 구름을 밟는 듯한 그런 때로는 마찰력이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걷기 명상하는 힘이 안 듭니다. 그렇게 이제 쭉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과 오른발의 느낌만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겠다. 이 정도만 목표로 삼아서 명상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명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특히나 도시에서는 그런 데가 참 찾기 힘듭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 이런데 고수부지 그런 길도 있고, 그죠? 산책로가 있잖아요. 산책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코스를 가셔도 됩니다, 이제. 그 코스를 쭉 그냥 산책하는 그 코스를 쭉 가셔도 되는데, 그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걷기 명상을 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산책이 아니라 걷기 명상을 한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인식이 안 되거든요. 아, 걷기 명상 해야지, 지루한데 걷기 명상 해야지 하는데, 가다 보면은, 좀 지나다 보면 그냥 이제, 저 바다 구경하고, 저 나무 구경하고, 사람 구경하고, 개 지나가는 거 보고, 사진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걷기 명상 잘했다 하는데 실제로는 산책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걷기 명상하면서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산책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지금은 걷기 명상할 시간이다. 어디서부터 어느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 동안 나는 주위를 보지 않고 걷기 명상 할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안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그래, 걷기 명상 할 때는 다른 데를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되고, 시선은 앞에 한 2m 정도? 앞에 보시는 겁니다. 2m 정도 보고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걷기 명상 할 때는 보고 싶죠. 아, 여기가 뭐가 있나, 저기가 뭐가 있나. 산책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걷기 명상 할 때는 시선을 한 2m 정도 전방 정도 앞에 두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위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잡다하고 이제 또 이런저런 나를 자극하는 그런 이 풍경이랄까 어떤 사물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사람이나 사물이 안 보인단 말이죠. 시선을 한 2m 정도 앞에 하면은. 그렇게 쭉 이제 시선을 한 2m 정도 앞에 두고 주위를 둘러보면 안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걸으면 그 산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뭐 평소에 산책 다니는 운동하는 코스가 있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 걷기 명상을 한다면은 내가 그 시간 동안만은 그 코스 동안만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시선은 2m 전방 정도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걷기 명상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서 본인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걷기 명상이 아니라 산책이 돼버립니다. 그럼 효과가 없죠. 그건 산책한 거죠. 그냥 기분 전환 삼아. 걷기 명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런 한 20km, 30km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좀 긴 코스를 쭉 간다면은 이 부분을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나 지금 산책이 아니라 걷기 명상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시선은 2m 전방 정도를 보면서 발이 땅에 닿은 느낌에만 주의력을 두면서 이렇게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걷기 명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 걷기 명상의 맛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나가서 나간 바로 산길이 있습니다. 산길이 아주 좋은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걸으면서 걷기 명상 할 텐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안 됩니다. 보고 싶죠? 야, 처음 가본 분들 있을 거예요. 좋아요. 좋으니까 보고 싶죠. 그죠? 바다도 있고.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주위 풍광은 걷기 명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다시 가보시고, 요번에 지금 가실 때는 주위를 둘러보지 마시고, 시선을 한 2m 정도에 두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을 집중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몰입하면서 걷기 명상 하는데 딴 생각이 라면 딴 생각 슬쩍 딴 데로 버려버리고 다시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을 두면서 걷기 명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는 어떻게 하면 코스가 아주 평평하진 않기 때문에 대체로 평평한데 혹시 이렇게 차수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을 포켓에 넣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주의력은 항상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두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걷기 명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셨다가 정리하시고 저희가 요 건물 바로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